떠다다변 비행 변종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세기 넘게 하늘을 수놓았고 지금도 하늘을 호령하고 있는 하늘 위의 여왕 보잉 747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 보잉 747이 마지막 생산에 들어갔고 조만간 인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잉 747이 써내려왔던 이야기 오늘 변비행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다다변 비행 이륙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된 보잉 747 항공기가 곧 마지막 인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2월 1일에 애틀라스 항공으로 인도가 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잉 747은 정말 세계 항공업계를 뒤바꿔 놨어요. 단순히 문화를 뒤바꿔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를 뒤집어 놓으셨어. 이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세계 최초 양상형 광동체 여객기고 태평양, 대서양 세계 일주를 했던 전설과도 같은 그런 항공기입니다. 일각에서는 Everybody's Aircraft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잉 747이 1969년에 초도 비행을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에 항속거리가 길다 보니까 그 뒤부터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갔다 갔어야 되는데 이 비행기 하나 갔다가 우리나라에서 미국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세계의 네트워크를 단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종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연결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누구나 대중들이 비행기를 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전 같으면 비행기는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 747이 나오면서 항공교통이 전 세계를 잇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고 비행기 가격도 떨어지면서 모든 인류가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한 것이 보잉 747이기도 합니다. 보잉 747이 별칭이 있습니다. 애칭이 있는데 바로 하늘 위의 여왕. 그런데 이제 하늘 위의 여왕이라는 이 애칭이 왜 생긴 걸까? 정확한 뭐랄까요? 이 공식적인 이유는 없고 이 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 교통수단, 뭐 비행기나 배 이런 거를 여성 대명사로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가 딱 내려올 때 There she comes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여왕이다라는 뭐 별칭이 붙었다는 또 얘기가 있고 보잉이 이제 마케팅을 할 때 하늘의 여왕이라는 뭔가 계급이 높은 우아하고 좀 숭고하고 낭만적인 그런 비행기의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서 여왕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행기에 멋진 이름을 지어주면 매출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왕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혹자는 사실 이 퀸이라는 단어가 보잉 747에 가장 먼저 붙은 게 아니란 말이 있어요. 저도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잉의 이제 모델 중에 377 스트래토 크루즈라는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퀸이라는 별칭을 붙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퀸 오브 더 스카이는 보잉 747 고유의 애칭이 됐고 그 체스판의 여왕처럼 제한 없는 비행을 하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47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냐? 왜 만들어졌을까? 어떤 이제 탄생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68년 기준으로 보잉 747 개발에 들어간 비용이 10억 달러라고. 이게 요즘 기준으로 치면 거의 6조가 넘어요. 7조가 가까워요. 천문학적인 비용이에요. 당시에 은행에 빚진 돈이 한 12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미국의 기업들이 은행에 진 빚을 넘어서는 그런 숫자였다고 해요. 보잉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보잉 747은 약 5만 명의 보잉 임직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The Incredible, 정말 인크레더블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다는데 왜 인크레더블이라고 부르냐면 통상적으로 비행기 한 대를 만들려면 한 3년은 걸려요. 설계부터 뭐 해서 3년은 걸리는데 보잉의 설명에 의하면 16개월 만에 만들었다고 해요. 말이 안 돼요, 사실. 말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탓도 있겠지만 사실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엔진인데 이 엔진은 예전부터 개발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보잉의 아픈 역사가 하나 나오는데 미국이 1960년도에 프로젝트 하나를 실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대형 수송기 프로젝트예요. 미국에서 대형 수송기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입찰 공고를 딱 낸 거죠. 그랬더니 보잉을 비롯해서 로키드 마틴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로키드와 더글라스라는 이제 굴지 항공기 제작사들이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막 엔진부터 설계까지 해서 딱 입찰을 넣은 거야. 근데 그때 보잉이 떨어져. 록히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잉이 막 충격을 받는 거지. 떨어졌어. 근데 여기 지금 들어간 설계와 엔진이 다 있는데, 그래서 야 그냥 여기 만들자. 수송기 됐고 우리가 그냥 여기 만들자, 큰 거. 라고 시작한 게 이제 747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설계를 갖고 절대 그거랑 다른 설계를 해. 이거 따라하지 마. 그거 생각도 하지 마. 다만 엔진은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진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설계가 어떻게 보면 빨랐던 거죠. 최종 설계는 이제 승객용, 화물용, 그리고 두 가지의 이제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겸용 모델 해갖고 이제 총 3가지로 처음에는 만들어졌다고 해요. 아무튼 이제 1968년 9월 30일에 이제 언론사며 항공사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747을 공개를 합니다. 보잉 747은 세계에 처음 나오자마자 그 크기만으로도 엄청난 압도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보잉이 그 워싱턴주 에버렛에 보잉 747 생산을 위한 생산 공장을 따로 지어요. 그 공장의 크기가 560만 세제곱미터인데 이것을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56억 리터야. 이 말은 1리터짜리 생수병이 56억 개가 들어가는 공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옛날에는 작은 비행기들이었는데 항공기 이제 차체가 커진 만큼 조종사들이 이제 활주로를 볼 때도 그 다음에 활주로에 내릴 때도 새롭게 좀 교육을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보잉은 이를 위해서 수석 테스트 파일럿인 잭 와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잭 와델의 이름을 딴 와델 웨건이라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트럭 위에다가 3층 높이의 어떤 기둥을 올려서 만든 일종의 훈련 747용 훈련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747-400이 갖고 있는 또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747-400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항공기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건데, 항법사라는 사람이 조종석에 탔어야 돼요. 이 항법사는 항공기관사라고 해서 항공기에 탑승을 해가지고 조종장치를 제외한, 이 조종관을 제외한 전자기계, 전자계통의 정상 작동 여부를 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됐고, 뭐 기체의 균형 상태라든지 연료의 탑재량, 탑재 정도, 소모량, 항공기 출력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뒤에서 체크를 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747 이전의 모델까지는 다 타야 됐어요. 747이 나오면서부터 이 기계에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랑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이 항법사라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2000년대에 그 747-400 이전 버전 항공기가 퇴역을 하면서 항법사분도 자연스럽게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됐죠. 보잉 747이 2005년에 다시 한번 전환을 맡게 됩니다. 바로 747-8이라는 최신형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입니다. 정말 최신 기술이 대거 투입됐고, 이 747-8은 뭐 연료 효율성이나 유지 보수 면에서도 기존에 있던 747 항공기들보다는 월등히 뛰어났었어요. 이렇게 정말 긴 역사를 자랑해온 747 항공기가 지난해 12월 마지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747이 사라지게 된 거죠.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보잉 747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가 미국의 화물 항공사인 아틀라스 항공입니다. 보잉이 생산한 마지막 보잉 747-8 화물기, 바로 이 아틀라스 항공으로 인도가 됩니다. 저희가 이거 업로드한 시간이 2023년 1월 31일인데 한국 시간 2023년 2월 1일 새벽 6시에 보잉이 747의 마지막 인도식 영상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747의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또 다른 감동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보잉 747은 날아다닐 거니까 볼 때마다 많은 감동 느끼시기 바랍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